듣고정 MC 내맘입니다. 와.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2024년은 두 번째 녹음인데요. 오늘은 병원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뭐 폐쇄병동이나 정신병원, 병동 입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많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제 경험하신 우리 회원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생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병동 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곰돌이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입원할 때부터 좀 버라이어티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제들, 특히 저하고 저희 그 수원의 큰형님하고 네. 트러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형님은 형이 돼가지고 왜 어머님한테 저렇게 무관심할까 하는 그런 원망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심해서 제가 좀 땡깡을 많이 놨습니다. 땡깡을 많이 놓고 심지어 가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까지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 저희 막내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막내 매부가 저를 개우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힘으로는 완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 안양경찰서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복 형사 2명하고 저 정복 입은 경찰 2명이 와가지고 저는 개우병원에 입원할 때 수갑을 차고 입원을 했어요. 네.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네. 입원 절차를 마치고 그 개우병원에서 저한테 진단을 내린 게 조울증, 심한 조울증, 그 다음에 그 분노 조절 장애, 네. 각종 스트레스와 그 여러 가지 내 마음 같은 대로 안 된 데서 오는 그런 분노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주위에서 많이 염려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 폐쇄병동에 입원해가지고 한 정확히 열흘 동안은 네. 관찰실에다가 넣어놓더라고요. 관찰실에 넣어놓고 뭐 생리 현상이나 일반 그 대소변 같은 것도 딱 시간제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저 요양복지사가 와가지고 2명이서 저를 양쪽에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안내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열흘 동안 그 관찰실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네.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왜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건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정당한 권리를 얘기한 것뿐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폐쇄병동에 가둬가지고 그래야 되나 하는 게 저 자신에 대한 화도 좀 났었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그런대로 잘 참고 지냈는데 다시 이제 일반실로 이렇게 일반 입원실로 나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속된 말로 그 텃세라는 게 심하더라고요. 3, 4, 5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어울리고 그게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 폐쇄병동에서 개우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는 담당 그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야 그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분이 약 처방해 준 대로 그분이 얘기해 준 대로 생활하면은 그게 제일 빨리 그 폐쇄병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각자 주장만 자기 주장만 세지 그 주치의 선생님을 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해가지고 또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첫째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무조건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처방해 주는 약 잘 시간 맞춰서 먹고 또 퇴원 후에도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었다가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음악 듣기 같은 이런 취미 생활로 네. 자기 그 여가 생활을 즐기면 저같이 경찰의 입회하에 수갑차고 입원했다가 퇴원한 사람도 지금 한 4년 동안 크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좀 주위 사람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지 하는 그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견. 네. 저 사람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틀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고 하는 그 주위의 선입견이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안양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도 저처럼 분노조절 장애와 이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병원에서 퇴원하실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곰돌이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관찰실에 계실 예. 때 되게 힘드셨다 하셨잖아요. 예. 그럼 막 반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문짝을 막 그 발로 두들겨 부시듯이 막 걷어차고 요양보호사 오면은 이 멱살을 잡고 막 쥐고 흔들어 가지고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유독 그분이 좀 저한테 간섭을 많이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이 관찰실에서. 뭐 간호사들도 저를 관찰을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이게 제가 막 그랬대요. 그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막 유도하듯이 속된 말로 예? 어머나.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아주 사생 결단을 내리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기억이 잘 나질 않거든요. 정말 급성기 증상이셨나 예. 봐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조울증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가장 심했을 때 네. 그 개요병원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담당 선생님이 저를 그 치료해 주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그 안 좋을 때 돌아가지고 가장 단시일 내에 치료를 잘 해서 나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반감이 막 많이 크실 예.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제 주치의 지시를 잘 따라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 그 관찰실에 있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좀 저 자신에 대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응? 난동을 부리고 속된 말로 난동을 부리고 응? 뭐 여기 그 위계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면 결코 나한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되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네. 어느 순간 한 7일인가 8일째 됐는데 아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려면 이 사람들을 내가 뭐 응?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의 그 의견이 수렴될 것도 아니고 네. 무조건 이 사람들의 의견도 잘 따르고 병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 자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그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수리대로 해야지 내 그 완력과 뭐 내 모든 걸 여기서 이렇게 괜히 행사를 해봐야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한 사람의 그 난동 부리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그런 판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증상이 안정되시면서 예.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은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치료를 했겠죠. 그렇죠. 저에 맞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첫째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고 약
제 시간을 맞춰서 잘 먹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나 보호사들의 말을 잘 따르면 크게 무리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그 경험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했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었고 네. 제가 대한민국 크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감 없이 네.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곰돌이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우울증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네. 처음에. 왜냐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어떻게 죽을까. 그 걱정만 한 거예요. 어떻게 목매다 죽으면은 또 떨어져 안 죽으면 어떡하나. 네. 산에 가서 죽을까. 약 먹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맨날 생각했거든. 우리 애가 신생아 때부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견디다가 이제 아니다. 살아보자. 네. 우리 애기 4살 때, 우리 아들 4살 때 걔를 보니까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아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먹으려 하고 네. 살려 하는 의지가 어린애가. 그래서 용기를 내자.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안 되겠고 우리 안녕 책자에 제가 은연중에 본 거예요. 정신보건센터를.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살려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을 주입 같아서 이제 전화하자마자 10분 되니까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 상태를 보더니 집안이 엉망이죠. 이제 막 쓰레기 먼지 쌓이고 청소를 안 하니까 애는 꼬질꼬질하고. 예. 근데 애가 이제 남편 사람이 오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도. 그렇죠. 경계를 하고 하니까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는 거는 어머니 할 수 있는 거는 힘들어도 집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진짜 정신을 가다듬고 힘든데도 기분이 없었는데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커튼도 떼어서 커튼도 다 빨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하니까 쌀을 가셨더라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쌀이 없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쌀을 사다 주시고 입원을 하시겠습니까? 하시길래 입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가서 어머니 집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한 거예요. 따님이 심각하다. 입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는 제가 봐야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안 봐준다. 나는 절대 애기 안 봐준다. 난 하나도 벅차다. 큰 애가 있었거든요. 벅차니까 네가 알아서 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고 안 먹고 하니까 걱정되신 거죠. 내가 봐줄 테니까는 나을 때까지 병원에 있어라.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갔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어가지고 비가 진짜 장대비가 왔었어요. 그 비를 다 맞고 갔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해서 엄마가 사인하고 야 잘 있다 와라 했는데 우리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데 잘 봐줄까? 때리지는 않을까? 소리 지르는 않을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와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도 부모 관찰실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2주 썼어요. 새하얀 벽에다가 네. 새하얀 그 이불에다가 새하얀 침대. 근데도 그냥 그때는 우울이 지날 때도 보니까 누워만 있었어요. 계속. 네. 눈은 안 감기고 누워만 있어서 기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2주 되고 저를 관찰하고서 나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 보니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동을 갔는데 한 병동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었어요. 할머니들하고 이제 할머니들은 말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왜 왔냐, 어디서 왔냐, 애는 몇이냐, 뭐 결혼을 했냐, 남편은 어떠냐 이제 여쭤보시길 다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안 됐다고 이제 젊은 사람이 나와서 가라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성격이 개박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그때는 아팠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몰랐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 그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예, 저한테 막 계속 말을 걸고 하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제 담당 선임한테 그 간호사님한테 얘기했죠. 나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계속 얘기하고 막 꼬치꼬치 묻고 자기 과거 얘기하고 나도 힘든데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 바꿔줬어요. 다른 네. 병동으로 젊은 사람 있는 병동으로.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있다가 저도 2달 보름 만에 퇴원했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해서 좋아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좋아진 줄 알고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날씬했는데 왜 살이 쪘냐. 그러시는 거 부작용이다. 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 그랬죠. 어머니가 이러이러 말씀하신다. 어머님 좀 듣지 마세요. 원래 이 약을 먹으면 약간 살이 쪄요. 밥맛이 있어서. 그래서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끊으면 저기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모셔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셔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했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약 좀 끊으면 안 되냐고. 남들은 약 끊고 잘 돌아다니는데 너는 정신력이 약해서 약을 묵고 먹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기 주민센터에 그 방문 간호사님이 계세요. 네.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자꾸 약을 끊으려 한다. 제가 말씀 좀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그 간호사님이 몇 번 얘기하셨어요. 몇 번. 그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안 하세요. 예. 근데 다 사람 사는데 똑같아요. 아파서 그런 거지. 맞아요. 거기도 있으면 많이 나눠 먹기도 하고 누가 아프다고 두들겨주고 힘내라 말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예, 그래서 병동 생활에 저는 힘들지는 않았어요. 예, 오히려 밥 제때 나오고 약 꼬박꼬박 주고 쉴 때 내 침대 가서 쉬고 이러니까 저는 편했어서 정신병동이라는 게 그렇게 선입견 갖지 마시고 처음에 막 내가 왜 이러지? 나 오늘 이러지 않은데 그럼 먼저 전문가부터 가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상담을 해보시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놔두면 병이 커져요. 그러면은 낫는 기간도 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른 내가 좀 이상하다. 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조증이거든요. 그러면 얼른 가서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군 해서 한번 전문가 문을 두드리세요. 아니면 그거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거기 전화번호 샀으니까 거기 문 두드려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얘기를 문의를 하시고 이렇게 병을 낫기를 바랍니다. 근데 약은 그 의사 선생님 주는 처방해 주는 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 약을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일부러? 예. 그러니까 그 증상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먹으면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약을 먹으면은 화장실가 다 토하니까는 나아지를 않는 거죠. 증상이 계속 안절부절하고 혼자 말하고 전화 붙으면 계속 얘기하고 누가 기다리든 말든 간에 그래서 약은 먹어야 낫는다. 자기 의지대로 나는 약 안 먹어도 나올 수 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약을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야 그리고 나가서도 그 병원 가서 처방전 바꿔서 또 약을 먹어야지 나가서도 안 먹으면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나갔다가 재입원하는 사람들을. 네. 네, 그래서 약은 꼭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살찐다고 안 먹지 말고 골고루 잘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병은. 네. 입원 생활을 하시면서 좀 좋은 점도 있으셨어요? 좋은 점은 밥이 나온다는 거. 내가 밥 안 한다는 거. 내가 식사 준비를 안 하니까 네. 저는 남이 해주는 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맛있었어요. 그래서 밥 맛있게 먹었어요. 남들은 뭐 불평불만하던데 나는 김치도 맛있더라고요. 예. 단체 생활하는 것도 괜찮으셨어요? 예.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좀 좋으셨어요?
앉아서 4시간도 갖고 또 음. 사람들 많으니까 사람들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간호사님들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래도 네, 시간이 그렇죠. 좀 무료한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저는. 그러셨어요? 네. 하긴 병원 프로그램도 있고. 예, 예. 하니까. 나는 병원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프로그램은 좀 네. 어떠셨어요? 이제 성모라움 같은 경우 좀 다채로웠는데 구술 공예라든가 음악 감상, 독서 이 3가지 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좀 좋아하셨었어요? 저는 음악 감상. 아, 마음대로 휴게실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여름에는 고추 따러 가기도 하고 옥상에 고추 심어놔가지고 고추하고 네. 오이 따러 가고 네. 예, 그랬었죠. 따가서 먹고 같이. 옥상에 오이가 있어요? 예. 오이도 심고 어. 해마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예, 저 오이 썰어가지고 오이 된장 찍어 먹고 예, 그랬었어요. 재밌게 지내셨네요. 예, 전 오기 싫었다니까 집이요. 진짜요? 예. 집이면 살림하고 애들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나만 신경 써야 되니까. 충분한 쉼이 되셨구나. 예.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봐서 좀 병동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증 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병동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입원을 조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부터.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좀 꺼려하고 말하기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절대 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꽁꽁 묶이거나 또는 뭐 구타를 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런 거를 느끼면은 빨리 캐치를 해서 네.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셔가지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도치님. 저도 곰돌인 말씀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 몸은. 네.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막 네. 만약에 만사 귀찮고 그러면 먹는 것도 싫고 막 이런 증상이 와. 저 같은 그랬거든요. 네. 먹는 게 싫고 다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자식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프니까. 그게 우울인 거거든요. 그때 그 증상이 오면 얼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예.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네. 그래서 얼른 그런 증상이 보이면 얼른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정신과에서 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랑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막 너무 절망들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막 그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지금은 확실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정신과를 찾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좀 해결하는 게 우리가 좀 그런 편견들을 좀 해소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좀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녹음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신과 입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도 좀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